어,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종들을 분류를 하는데, 어,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사실? 종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왜 DNA 염기서열 분석, 비교가 요즘 왜 이렇게 떠오르는 별이 되고 있느냐, 왜 그것이 그렇게 믿을 만한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돌연변이의 비율, 돌연변이가 점점 쌓이는, 점점 많아지는 그것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인 간 또는 두 종 간의 어떤 특정한 그것이 한 종 안에 개인이 됐던 또는 서로 다른 종 안에 있는 대표적인 어떤 멤버가 됐든지 간에 그 개인의 DNA 염기 서열의 차이는 결국은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냐? 언제적에, 얼마나 오래전 과거에 이 둘이 서로 분리가 됐느냐? 어디로부터?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 염기서열 변화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오래 전에 이 둘이 분리가 됐구나. 그것이 바로 이 진화적인 소위 말하는 유견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아주 간단하게 DNA 염기서열 비교로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종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때 이 두 그림이 도대체 왜 갑자기 우리가 종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나온 그림이냐 하면 둘 다 독수리잖아. 독수리. 둘 다 흰 대머리 독수리. 그러나 흰 대머리 그 유명한 미국의 상징인 흰 대머리 독수리는 여기는 이 친구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이걸 안 가져왔네. 차에 아직 있다, 저거. 그래서 흰 대머리 독수리 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전념하고 있는 그 독수리인데 둘 다 똑같은 흰 대머리 독수리인데 둘은 우리 눈에 적어도 제 눈에는 이 둘은 분간하기 어려운 뭐 한 종인데 그런데 엄연하게 서로 다른 독립적인 종이거든. 그래? 뭐지? 왜? 다음 장에서 이들은 또 반면에 누가 봐도 이 중에 이 얼굴들을 혼돈하지 않고 다 서로 다른 확연히 다른 개성이 있는 다 아름다운 얼굴들인데 이들은 전부 다 한 종의 구성원들이잖아. 저 위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이고 바닷속에 사는 그래서 뭐지 도대체? 그나저나 아름답다라는 요 최근에 나 알았는데 아름답다라는 그 뜻의 어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아름. 나래 나. 나답다가 아름답다는 거래. 그게 요즘 와전이 돼가지고서 무슨 뭐 서양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 거지, 맞아. 서양에서는 아름답다 하면 beautiful 해가지고 뭐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잣대로서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쪽에 가까운 beautiful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beautiful이라는 말을 아름답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 번역하면 안 되는 말이지. 엄연히 다른 얘기지. 아름답다라는 말은 결국 자아에 충실해서 어떤 물체가 나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 안정감과 충족감 또는 반면에 반대로 해석을 해서 이 나의 자아 의식이 훨씬 그만큼 자긍심이 있어질 때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요즘 얘기하는 그런 겉모습 겉모습의 어떤 표준으로만 변해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니 이제 좀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엄청 달라도 너무 다른 이 개들이 전부.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제 조상, 늑대하고 학명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 학명과 이 각각의 이 학명과 늑대 학명은 사실 동일한 같은 종이란 얘기지. 이들은. 오이? 또 심지어는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어, 여기에 있는 이들은 사실은 전부 다 다른, 생긴 건 비슷한데도 다 다른 종 구성원들이거든. 그럼 도대체 과연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하고 나는 서로 다른 종이야. 감히 섞이려고 하지 마. 딴 데 가서 알아봐. 넌 나하고 달라. 또는 너하고 나는 되게 생긴 건 매우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같은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같이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이 기준이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딱 정해준 이 개념이 생물학적인 종 개념, Biological Species Concept라고 하는 원래 있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 업계에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아까 같은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까? 좋은 음악인데 조금만 더 좀 더 들어도 괜찮을 것 같네. 간혹 가다가 그렇게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인터브리딩이라고 하는 너하고 나가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이 계속해서 번식을 할 수 있으면 우선 우리는 같은 종의 일원이다라고 딱 규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너하고 나하고 아무리 같아 보여도 서로 그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서로 이 번식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혹시 가능하다 하더라도 뭔가 둘이 이제 뭐 짝을 지어서 자손을 의미 있는 우리 두 개인에게서는 매우 의미 있는 자손이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다음 세대로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끝. 지난 시간에 왜 이것이 이 생존을 위한 번식이라는 개념이 왜 어째서 종을 구분하는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얼핏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유전자가 계속해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유전자의 흐름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자꾸 바이러스 얘기를 또 해가지고 뭔가 또 벌어지고 있지 이거. 바이러스가 또 이상한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생겨났는데 그래서 우린 다 죽는 건데 갑자기 어떤 한 개인이 여기서 이 집단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그 바이러스의 저항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개인이 나는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을 이제 그러니까 진화를 시켰어라고 개인 수준에서 그런 그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만약 그것이 정말로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화가 됐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순간이 되려면 요 집단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이 저항성을 물려받던가 아니면 최소한 거의 대부분의 이 구성원들이 그 유전자를 그 저항성은 결국은 어떠한 특정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제 구현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가지고 있어야만 보유를 해야만 다시 말해서 유전자의 섞임, 유전자의 흐름 같은 종 내에서는 야, 나 이거 좋은 거 생겼는데 이거 정말 좋아. 바이러스가 와도 그냥 막 이걸로 다 퇴치해. 자, 같은 종이라면 야, 너도 한번 가져볼래? 한번 써봐. 좋아, 아주 좋아. 그래서 그걸 가져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종이야, 그건. 유전자가 서로 간에 교환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여기다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겁나네. gene flow라고 하는 유전자의 흐름. 이것이 가능한 것이 한 종의 집단 구성원인 거죠. 이 gene flow가 생기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독립적인 하나의 이 단체, 우리는 독립적인 한 종이다 하고 막 이렇게 뚝을 맞고 있었는데 갑자기 딴 동네에서 누가 와가지고서 뭐 이상한 뭐가 와가지고서 서로 막 결혼하고 막 해서 자손을 낳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잡종이지 혼혈을 낳고 그러면
진 플로우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 플로우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쪽 동네 어떤 구성원들도 사실 같은 종이에요, 이게. 유전자가 건너 옮겨갈 수 있으니까. 유전자가 딱 차단이 돼서. 왜 그것이 중요해? 형질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구현을 하는 어떤 특성, 이 형질이잖아요. 그 형질이 유전자인데,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돌연변이가 생기면 새로운 형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나의 종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형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는데 갑자기 딴 동네에서 와서 그거를 무너뜨려 버릴 수 있잖아. 그냥 섞여 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너도 같이 포용을 해야지 뭐. 같은 종이네. 독립된 독특한 종이란 것은 어떤 특정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게 종이거든. 뭔가 다른 게 있잖아. 아무리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비슷해 보여도 확실히 뭔가 다른 어떤 이런 형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끼리만 항상 발현시킬 수 있는 무언가 노하우가 있고, 침팬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우리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침팬지와 서로 다른 종이지. 그게 없다면, 그 구분이 없다면 우리하고 침팬지하고 다른 게 뭐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같이 이제 묶여줘야지. 그래서 이 번식, 교잡이라고 하는 요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요것을 통해서 그 유전자가 서로 섞이니까 진 플로우가 생기니까 그것이 딱 차단이 되는 어떤 장벽이 생길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요것이 한 종이다. 한 종. 너네 종하고는 다른 우리는 새로운 종이야. 진화에 의해서 점점 그런 것이 새로 생겨나는 거죠. 자꾸 달라져 가다 보면 이게 어느 경계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다가 달랐어. 조금 불안해진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끝. 이젠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따로. 그게 바로 종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혹자는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왜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꼭 종의 단위에서 진화가 이렇게 서로 이제 발생이 돼야 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이죠. 개인이 아무리 생겨봤자 그 개인은 종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형질을 대표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그 한 개인에서 생긴 어떤 특정한 형질이 종을 대표하려면 그 개인의 자손이 전부 여기를 다 지배를 해야 하면 되지. 자손을 많이 낳아가지고서 거의 대부분이 그 유전자를 갖게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이 형질이 종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종이 됐다. 이 형질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저거 빨리 지워야지. 이걸로 주면 될까? 잘 안 지워지네, 불안하게. 좋다. 이거 좋다. 그래서 뭐 이거야, 종이 엄청 많은데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추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추산. 이 중에 10%밖에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종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혹자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냥 종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제 주체를 못할 정도로 계속 많아질 텐데, 옛날부터 뭐 30몇억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오면, 이 나중에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걱정 마시라. 새로운 종은 점점 달라지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동시에 일어날까? 그것을 상쇄시키는 멸종이 그냥 또 대량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쯤 있다가 아주 대량 멸종, 대멸종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지구의 역사상에 벌써 한 5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의 한 8, 90%를 다 확 싹 쓸어버리는 거지. 전부. 그럼 나머지 생존된 다른 종 10% 또는 20%가 다시
재건하자 해가지고 또 그질러서 딱 불 켜나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뭐 이상하게 다 멸종이 돼버리고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는 누구 덕택에 저기서 뭔가 떨어져 가지고서 어 거의 대부분이 그냥 또 멸종을 했잖아요. 공룡을 위시한. 그러다가 이제 또 단, 여태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종이 생기고 멸종이 되고 하는 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공룡처럼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이 언젠가는 오겠죠. 또 뭐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제 생물학자들은 많은 생물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런 대멸종이 있었는데 다음번에 오는 거 여섯 번째라고 여섯 번째 멸종은 우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저지를 것이다 멸종을. 뭐 어디 가서 무슨 운석이 큰 게 또 떨어져 가지고 되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또 하지만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막 일으킬 것이다. 뭐 그런 얘기고. 자, 이 다윈과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요 진화적인 얘기를 요 장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다윈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진화론을 확립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어쩌다 운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이런 데를 여행을 할 수 있는 돈을 벌지 않고 이런 데 여행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태생이었기 때문에 다윈은 탐사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에쿠아도르 이 근처에 여기 있는 요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요 섬에 그러니까 이 본토에서 처음에 한 종류의 새가 날아가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종류의 뭐 이 본토는 종류 새가 딱 한 종류밖에 없어 이 휘파람새라고 우리말로는 얘기를 하는 핀치라고 하는 새가 근데 여기에 가서는 14개의 서로 다른 종으로 이미 분화가 되어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 가지 자기의 상상력을 또 유럽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정확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진화론이 된 건데 결국 환경이 각각의 이렇게 서로 다른 종으로 이 조상에서 이렇게 분화를 할 수 있었던 이 동력은 뭐냐면 각각이 그 군도가 여러 개의 섬인데 각 섬마다 자연 환경이 매우 특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 특이한 자연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특이한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원래 이렇게 생겼던 새가 각자의 환경에 적응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변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변한 거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서 안 그러면 너가 살 수가 없어. 생존을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변한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어떤 섬에서는 이 새가 갑자기 딱 내려왔는데 먹을 게 없네. 나는 원래 이런 채식주의자인데 하면서 근데 여기는 물론 뭐 농사도 전혀 안 되고 먹을 씨앗이 전혀 씨가 말랐네. 그러면 어떡하지? 할 수 없으니까 야 이제부터 고기 먹는 법을 배우자 해가지고서 나무를 딱따구리처럼 구멍을 내고서 안에 있는 곤충을 잡아먹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전부 변신해가지고 야 배워 고기 잡아먹는 법을 배워 전부 가르치고 학교 보내고 해서 막 전부 환골탈태해가지고 됐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보니까 아무것도 먹고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비루하게 선인장을 파먹고 살아야 되나? 먹을 게 선인장밖에 없는데 어떡할래? 해서 선인장을 먹는 새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자연 환경이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이 구성원들을 변하게 만들었단. 변한 건 맞지. 그러니까 변해서 이 새와 이 새와 이 새들 보면 이제는 달라도 너무 달라졌으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지고 서로 간에 짝짓기도 못할 정도로 달라졌으니까 진화가 된 것은 맞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 변화냐라는 것이 사실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원래 이런 진화론은 다윈 이전에도 사실은 먼저 선각자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다윈 전에 훨씬 더 큰 선각자인데
라마르크라고 하는 라마르크의 그 유명한 용불용설이라고 한때를 풍미하던 꽤 유명한 이론이었거든. 여기에 의하면 이 그림이 이 기린 그림,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아니지만 그 누가 그린 이 기린 그림은 무엇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한테? 기린이 조상격 기린과 현대의 기린은 매우 달라 보인다. 훨씬 우아해. 목이 길어서 슬프기만 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우아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니? 마치 다윈이 나중에 따라간 여기 보니까 환경이 뭐예요 이거?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먹을 게 없었나 봐, 여기. 이 동네에, 기린이 살았던 동네에 갑자기 먹을 게 떨어졌나 봐. 그러니까 먹이가 전부 저 높은 곳에만 있는 거지. 땅바닥을 암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찾아다녀봐도 먹을 게 없네. 그럼 어떻게? 저기 있는 것만 따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노력해야 돼 하면서 노력을 하다, 키 크자 하니까 막, 목이 커지는 거지. 왜 목이 커졌을까? 이런 데가 쭉쭉 길어지면 좋을 텐데, 이 목이 쫙쫙 길어지면, 그래서 내가 안 따라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길어지면 나도 따라 했어. 근데 이게 길어진다잖아? 전혀 도움이 안 돼. 이거 열심히 노력해봤자 이것만 길면, 전혀. 그래서 안 따라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 얘네들은.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러려면 이 전제가 뭐야, 이거? 이렇게 하려면. 이게 설마 1세대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조금씩 얘네들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의한 그러니까 용불용설이라는 쓰면은 이게 진화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용불용설 그러니까 머리 안 쓰면 이만 다 바보 돼. 그래서 머리 열심히 쓰고 공부해라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학설인데 정말 그럴까? 모든 것이 용불용설로 그것이 다 가능한 얘기인지 확인이 좀 필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라마르크의 이론에 의한 기린의 진화가 타당성이 있으려면 크게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지. 첫 번째는 개인의 노력이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뭐에 개인의 노력이 형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은 뭐 수긍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하지? 이제부터 오늘부터 헬스 1일 가가지고 좀 해가지고 헬린이 시작해서 헬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막 해서 막 이러고 다니고 되지. 우리 열심히 알잖아. 뭐 그 굳이 뭐 육체적인 여기 뭐 육체적인 거니까 가장 육체적인 어떤 변화에 가까운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얼마든지 우리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근육질의 아주 약골의 형질에서 근육질의 형질로 변화시킬 수 있지. 맞아.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런 식의 어떤 형질의 변화, 그 형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개인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서 성취를 한 형질.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뭘까? 그러니까 이 약골이가 헬창이 된 이유가 원래 있었을 거 아니야. 주변의 멸시,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는 무슨 서러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결국 다 환경이죠, 환경. 주위 환경이 그를 뭔가를 어떤 do something을 하게 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 잠에서 무슨 산신령의 계시를 받고 나 이제부터 헬스 가야 되겠다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뭔가 헬스를 꼭 가야만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끔 한 어떤 환경이 이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환경이 사실은 이 형질의 개인의 노력에 의한 형질 변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러한 예를 전부 이걸 뭐라 그럴까 우리는 이걸. 그러한 식의 형질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후천적. 후천적인 형질이야. 그것을 딱 뭐라고 하는 게 있어. 유전? 유전은 선천적이지. 물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유전은. 이것을 우리는 획득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 말이 있어. acquired trait라고 하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변화하게 된 형질이 획득 형질인 겁니다. 너 어디 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획득 형질이 이게 되려면 그러니까 전제는 이것은 이 형질의 변화가 획득 형질에 의해서 구현이 돼야 된다는 대전제예요. 이게 기린이 그게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는 그 획득 형질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두 번째는 물려줘야지. 유전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유전.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라는 얘기지. 여기서 이제 논리의 모순이 탁 금세 뽀록이 나와버리는 거죠. 아, 획득 형질이 유전. 왜냐하면 여러분 다 시도를 해봤던 여러분의 선대 그러한 헬창들은 다 알듯이 그 헬창이 결국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결혼을 꼬린에 성공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결국 또 약골이 나오네.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근육질의 마이티 마우스 베이비가 태어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알잖아 우리는. 아,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변화는 절대로 유전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만 이게 좀 재밌다? 이거 재밌네. 일리 있어 약간. 그런데 여기서 큰 전제는 기린이 이런 식으로 되려면 각 기린 개개인들이 전부 너도 나도 열심히 목 길어지려고 막 기를 쓰고 해서 전부들 다 똑같이 기린들 목이 쭉쭉 그러다 보니까 노력에 의해서 길어진 거지. 마치 근육이 전부들 열심히 푸시업 하루에 100개씩 해가지고 근육이 딱 생긴 것처럼 얘네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전제가 되는 거지. 거기까지 될 수 있다고 치자, 까짓 거. 뭐 살아야 되니까 기린들도 얼마나 먹고 살아. 안 그러면 죽잖아. 그러니까 했겠으나 그러면 그 다음 기린이 나 목 길어졌어 하고 그 다음 기린이 나왔으면 그 기린은 아버님의 유지를 받아가지고서 아버님의 열심히 그 노력한 유지를 받아서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 정도 레벨 목 더 길어진 기린으로 태어나느냐라는 그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걸 알잖아요. 이제. 획득 형질이 유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길어졌어 노력에 의해서 그럼 다음 세대 기린은 다시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처음에 출발해서 또 자기들이 노력을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걔 여기서 그냥 진동만 하지 이렇게까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이제 자각을 한 이후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 라마르크가 주창한 이 유전 기린의 목을 예시로 든 유전 학설은 완전히 틀린 이론이라고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안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지. 라마르크는 틀렸다. 왜 틀렸냐?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지 않는데 라마르크는 일단 그것을 전제로 했지. 라마르크는 주장을 한 거야. 아니야,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 하고. 그래야만 이게 말이 성립이 되니까. 획득 형질 유전 되는 거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획득 형질 유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왜 거짓말 하셨어요? 하고. 그래서 이제 틀린 이론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다윈의 이론이 훨씬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다윈이 주창한 그 유전학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주는 정설로 굳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윈은 이거거든.
이게 이제 다윈이 제시한 똑같은 길이 길어졌는데 다윈의 학설에 근거하면은 조금 결이 다른 이유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 다윈이 주장한 기린의 진화, 목이 길어지게 된 원인, 뭐 이것이 이 라마르크의 바로 앞 슬라이드의 라마르크의 그것과 무엇이 가장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이건 돌연변이와 멸종. 그러니까 이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을 게 갑자기 옛날에는 먹을 게 풍부했겠지 여기저기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기후 변화가 생겨서 가뭄이 들었다 어쨌든 가서 먹을 거는 전부 저 위에 있는 것밖에 없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살기 위해서는 요 당시에 돌연변이가 갑자기 그때 생겨나야 되겠네. 못 길어져라 하고 변신 로봇처럼 갑자기 못 길어지는 돌연변이가 생겨나가지고서 돌연변이가 생긴 뭐 길이는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가능해요? 갑자기 뭐 뜬금없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먹을 게 없어졌어. 야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가뭄이 들어가지고서 뭐 전부 흉년이 들어가서 됐어. 그러면 그때 흙 파먹고 살 수 있는 돌연변이가 갑자기 생겨라 야이 하면은 그 돌연변이가 갑자기 생겨가지고서 이제부터는 가뭄이 들어서 다 흉년이 들었지만 나는 흙을 먹고 살면 돼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죽고 나는 이제 흙을 먹고 사는 안 되잖아. 있는 상황에서 돌연변이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돌연변이는 자식을 만들 때 돌연변이가 내가 어떻게 생겼어? 자식 대에서 이게 구현이 되는 거지. 내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나의 체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어쩌지 이거? 그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약간 뭔가 이게 맞지 않으면 뭔가 살짝 다른 대안을 내서 면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윈은 뭐라고 면피를 할 것 같아? 원래부터 다양성이 있다는 걸로 면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 원래 이런 평화스러운 풀 뜯어먹던 평화스러운 초원에서는 목이 긴 기린이 있든 목이 짧은 기린이 있든 다 똑같은 기린이지 우리가 뭐 하면서 네가 목이 길건 짧건 내가 어떤 짝을 찾는데 아무런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 그냥 뭐 코만 크면 돼. 뭐 기린 뭐 어떤 그런 있었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특별히 뭐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원래부터 목 길이가 좀 다양한 기린의 집단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목 길이가 중요해진 이상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갑자기 기후가 변했어. 이제는 목 짧았던 불행한 기린들은 죽어야지 어떻게. 어쩌다 운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목이 조금 길었던 기린들은 어찌저찌 살 수가 있는 거야. 간신히. 그러면 살아남은 그 목길이가 조금 길었던 기린들끼리만 살았으니까 이제 다시 자손을 낳게 되면 그들은 훨씬 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조금 더 목이 길어졌겠지? 그러면 또, 이게 목이 길면 우리는 대세구나, 요즘. 그러면 이제 서로 다음 짝을 찾으려면 목 긴 끼리들만 서로 이렇게 우리끼리 하면서 인싸하고 나머지는 전부, 해서 그럼 점점 더 그 특성이 점점 그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나머지 살아남은 많은 기린들이 죽었겠지. 배고파하면서 그래서 남은 살은 기린들이 이렇게 이런 현재의 기린을 이뤘다라는 설인데 정말 그럴듯한 얘기거든. 일단 최초의 유전적인 다양성으로 기인한 형질의 다양성이 원래 이 집단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 해안이 참 중요한 거지.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있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그걸 발휘를 못하는 건데, 그 발휘할 기회가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찾아오는 거지. 그게 결국 자연 선택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자연이, 그 변덕스러운 자연이 갑자기 원래 있던 다양성들을 그 중에 하나를 갑자기 뜬금없이, 변덕스럽게 너! 하고 찍어버리는 거지. 나머지들은 뭐야, 치사하게. 미리 얘기는 해주지. 그러면서 도태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는 아주 뭐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 다음에
아,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러면 자, 저쪽으로 가봅시다. 그게 원래 다윈은 이 기린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획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 아까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그 다양한 새들이 진화한 것을 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역시 새들이 딱 이 새로운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먹을 게 없다, 선인장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인장을 먹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고 다 변화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큰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 중에서 이게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난 선인장이 없는 세상이 좋아 그러고서 도로 딴 데 갈래 하고 막 이동을 한 그런 새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새들은 그래도 뭐 벌레나 혹시 무슨 씨 없나 찾다가 굶어 죽을 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일부 새들은 뭐 선인장 맛도 괜찮네 뭐 먹어보니까 뭐 그것도 태생적인 형질이거든. 그런 새들의 자손들만 남았으니까 그들끼리만 특별한 이제 독특한 형질이 거기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 이후로 다윈의 이러한 이론이 자연 선택에 의한 어떤 진화의 근간이 되는 정설로 확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화론에서 이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성이 없으면 미리 존재하는 어떤 다양성이 없으면 제대로 된 진화가 불가능한 거지. 그게 이제 농업을 할 때 이 인간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몇 번씩 그것을 교훈을 얻게 되는데 또 까먹고 반복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벌써 2번의 멸종 위기를 맞았었는데 다양성을 없애버리고 어떤 특별한 맛이 좋은 바나나가 있으면은 그것만 재배를 하거든. 나머지들은 전부. 그러다가 한번 된세를 맞았어. 그래서 65년도쯤에 그래가지고 그때 뭐야 풍미를 하던 엄청나게 맛있는 바나나가 있었는데 그게 곰팡이균에 의해서 다 멸종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그것만 전부 기르니까 그 특별한 품종이 특별한 곰팡이에 완전히 쥐약인데 다른 바나나들이 있었으면 그 바나나들이 이제 저항성이 있는 바나나가 좀 있거든. 그럼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 완전히 바나나가 씨가 말라버려가지고서 그러나 어찌저찌 간신히 어쩌다 천재이루로 그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었던 그 바나나가 이제 그 하나의 대안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재배를. 그런데 또 그것만 재배하는 거야, 이제. 근데 곰팡이는 돌연변이를 안 일으키나 또 돌연변이 일으켜가지고 얘를 공격할 수 있는 곰팡이가 생겨나서 얘가 멸종이게.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정말 이제 과학자, 농부 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일을 해가지고서 여기저기서 또 다른 다양한 바나나들을 가져오고 해서 막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런 농업을 할 때 어떤 특별한 이 품종이 정말 좋다. 왜? 이 품종은 막 나다를 엄청나게 크게 많이 줘.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을 집중을 해가지고서 그것만을 집중해서 선택을 하는 선택적인 어떤 재배를 하게 되면 그 집단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막 일부러 없애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럼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어지는 그 순간 그런 약간의 변화에 엄청나게 취약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진화를 할 수 있는 바탕인 다양성이 없어지는. 그래서 생물 다양성 막 요즘 와서 사람들이 깨달았지.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뭐 정치가들조차도 그걸 마치 무슨 구호처럼 생물 다양성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보존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거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뭐가 반전이 있는 것 같지? 요즘 뜨고 있는 후성유전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후성유전이고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형질이에요. 형질인데 환경에 영향을 줘가지고 원래 환경에 의해서 생겨난 새로운 형질은 획득 형질이잖아. 그럼 획득 형질이면은 유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다윈이 얘기하는 유전의 이제 진화의 근본과 그 다음에 또 유전학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분이 현대 유전학을 딱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까? 유전에 대해서. 유전하면 완두콩 하면 누구야?
멘델이잖아. 그 무슨 기도나 하라 그랬더니 딴짓 해가지고서 저기 그래서 유전학의 완전한 이론을 딱 세우는 그 이론의 핵심은 뭐예요? 형질. 결국 형질을 유전학이라는 건 형질을 따라가는 건데 형질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 유전적인 유전이 그러니까 유전자 멘델은 그때 유전자의 정체가 뭔지도 몰랐지. 유전자의 변화가 생겨야 형질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연결을 시킨 거거든. 근데 우리는 유전자의 근본을 이제 알았잖아. 유전자라는 건 결국 DNA의 어떤 특정한 염기 서열이잖아. 그러니까 형질이 변하려면 DNA 염기 서열이 변해야만 형질이 변하는 거지. 그게 전통적인 유전학의 개념이거든. 다시 말해서 유전자의 변화,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은 어쩌면 획득 형질인데 획득 형질이죠. 그것은 유전이 되지 않는 거지. 왜냐면 DNA 염기 서열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에는 나의 유전자를 물려주잖아. 근데 그 형질이 유전자의 변화 없이 그냥 생겨난 거란 말이야. 획득 형질은. 돌연변이만이 유전자의 변화를 DNA 염기서의 변화를 일으키잖아. 그런 건데 요즘 와서 갑자기 깨우친 게 어떤 형질은 DNA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는데도 서로 다른 그런 형질이 있는 거라. 이게 뭔 일이지 도대체? 사람들이 막 이제 대답을 못하는. 대표적으로 크게 큰 당혹감, 황당하게 충격을 받은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서 인간의 유전 정보를 전부 싹 다 읽었을 때 이제 10년의 긴 세월을 거쳐가지고 그걸 완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의 염기서열이 어떻게 됐는지를 쫙 다 읽었어요 이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 과학자들이 궁금한 게. 그걸 처음에 왜 그렇겠어요? 각자의 유전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래서 그 다른 유전자의 염기서열과 형질의 다른 이 연계성을, 상관관계를 이제 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중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인종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전자 염기서열의 변화를 봤어. 그러니까 흑인, 백인, 동양인, 황인, 종.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 형질이 완전히 다르니까 DNA 염기서열이 확실히 그것들을 매칭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DNA 염기서열의 이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큰 기대에 부풀어갖고 또 역시 했어. 없어. 인종 간에는 어떤 인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DNA 염기서열 변화가 없는 거야. 그거 참 그렇게 나왔을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인종 간에 어떤 염기서열에 확실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인종차별하는데 써먹었었겠어. 근데 얼마나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라. 그럼 도대체 인종 간에 확연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형질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